네, 정치 맛집.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장식 조국 혁신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오늘은 두 분과 진행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 안 계시네요 오늘. 네. 그러네요. 네. 자, 6.3 대선이요. 딱 2주 남았습니다. 앞으로 뭐 변수가 뭔가요, 김 의원님부터?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예. 상당히 좀 앞서가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안정권이다 이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말을 들으면 되게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다양한 경험이 있고 시장도 했고 도지사도 했고 뭐 그거는 김문수 후보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런 행정적인 경험 같은 것들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또 그 비상계엄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게 크게 바닥에서 자리 잡고 있겠지만, 근데 변수가 있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말실수가 제일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이제 저희 지역, 제가 일산인데 일산에 오셔서 유세하는 걸 제가 이제 좀 지켜봤거든요. 지켜봤는데 말씀하시는 게 거기서 뭐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 정규직하고 알바하고 있다면 알바를 월급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뜬금없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듣다가 이게 또 무슨 소리지?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면 비정규직을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뭐 다 정규직들이 다 그만두고 알바를 다 바꾸자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물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좀 논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재명 후보가 말실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번에 120원 원가 커피 원가라든가 뭐 이런 논란들, 호텔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거론이 되면 본인한테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설 시간도 좀 줄이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내부에서 그런 얘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뭐 우선 저는 이전에 이제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D-20에 여론조사 1위 했던 후보가 당선이 안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가 있어요. 기존의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D-14인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그래서 저는 이게 세 후보가 모두 어대명과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대명이라는 게 이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보니까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중과부적입니다. 어대명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천장을 못 뚫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존에 나왔던 지지율에서 천장을 못 뚫고 있고, 그 TV 토론 끝나고 나서도 그게 어쨌든 천장을 뚫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천장을 더 튼튼히 만들었던 거 아니냐 싶고요. 그럼 이재명 후보도 어대명이랑 싸운다 무슨 말인가? 어차피와 싸우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이재명이라는 말에서 그 어차피라는 말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차피와의 싸움, 투표율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최소한의 변수도 줄이려고 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같은 자리에 있었나 봐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광주 유세, 오늘 일산 유세, 그리고 김포 유세. 일산 유세도 계셨습니까? 예, 제가 쭉 같이 가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경기도당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쭉 같이 있었고 이제 지지 유세도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임금과 고용 안정을 놓고 봤을 때 정규직은 고용 안정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 오히려 임금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독일에서 상식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독일에서는 채용을 하려면 정규직 노조가 동의를 해줘야 채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히려 독일에서는 상식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게 곧바로 한국 사회에서 적응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 그 김종혁 의원님,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가치 노동을 한다면 최소한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로서 맞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는 어대명과의 싸움이다. 셋 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뭐죠? 알바 관련해서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뭐 네, 네. 그러니까요. 큰 그림을 보시죠. 네, 그러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어대면 기조, 기류 이건 동의하시는 거죠, 김 의원님도? 아니 그럼 뭐 여론조사 예, 결과가 여러 그렇게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뭐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나오니까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예. 방법은 없죠.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전략은 뭡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몇 가지 변수는 일단 뭐 빅텐트를 친다고 했지만 그 예. 빅텐트가 뭐 가능해진 건 아닌 예. 것 같고 마지막 몇 가지 변수는 예를 들면 오늘부터 시작된 뭐 한동훈 예. 전 그 대표의 지원 유세 예. 그리고 홍준표 또 후보가 어떻게 하실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막판에 뭐 그 양자 단일화가 있을 수 있느냐 뭐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뭡니까 지금 상황이? 제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알겠습니까? 거기 아니, 가신 분들이 얘기를 저도 가신 분 보도를 보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추정은 저보다 나으실 거 아닙니까? 뭐 당사정을 많이 뭐 캐릭터들도 많이 알고 하니까. 예. 그 홍준표 제가 그럼 질문 드리기 전에 네. 하나 더 첨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뭐 정치 분석가들은 거기서 미국에서 간 보고 있다. 몸값 높이기 위해서. 맞습니까? 뭐 그렇게 보이는 면이 예. 있죠. 예. 왜냐면 본인이 이제 떠날 때는 뭐 예. 난 지긋지긋해서 돌아보지도 않겠다. 뭐 탈당하겠다. 예. 탈당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가셨고 또 지지자들의 일부도 또 민주당으로 가셨고 예.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넥타이 색깔을 뭐 파란색으로 했다, 그렇습니다. 빨간색으로 했다 이렇게 예. 막 바꾸시고 예. 그러면서 또 입장 근데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 같이 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뭐 아니 그 페이스북 같은 데 글 자주 올리는 분이 왜 오늘은 또 가만 계시고 전원만 들립니까? 네, 그래서 전원이기 때문에 예. 진짜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몰라서 예. 또 홍준표 후보님이 워낙 기상천외한 예. 발상이나 발언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괜히 여기서 얘기 잘못하면 망신당할 것 같아서 이제 좀 지켜보자 이렇게밖에 말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홍준표 전 시장? 최근에요? 아니요, 언제든. 아 저는 뭐 30년 전부터 알죠. 아 그래요? 그 전화 한번 해보시죠. 홍준표 선배님이 그 검사를 할 때부터 예, 제가 전화 한번 기자일 때 해보시죠. 아 궁금해서요 정말. 아이고 뭘 전화를 해봐요. 제가 한동훈 후보를 돕고 난 다음부터는 저하고 굉장히 사이가 그래요? 안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예 어떻게 보십니까 간복이라는 분석에 대해서? 아니 뭐 지금 즐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인생 최고의 어떤 예, 예. 뭐 러브콜을 전성기를 양쪽으로부터 다 받고 예. 있고 하니까 예. 뭐 좀 하와이에서 좋은 곳에서 아주 뭐 즐기고 계시는 예.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후보의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인가를 예. 놓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예. 선거 때 러브콜을 한다고 해서 선거 이후에 그럼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가지고 다시 정치를 할 거냐. 예. 지금은 그래 보여요. 그래 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예, 예. 뭐 은퇴가 아니라 잠시 그냥 예. 그 저기 이 뭐야 매점에 예.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녀오신 거지 예. 이게 조퇴 은퇴가 아닌 걸로 예.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선거에서의 간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미 예. 굉장히 오래된 구태 정치에 불과합니다. 예. 그럼 별 이제 이후에 뭘 하려고 하시든 예. 죄송합니다만 그만하시라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고요. 신우님 예. 말씀에 어느 정도 분석에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도움 되나요? 국민의힘에 저렇게 쫓아가서 막 전원을 실어 나르고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꼭 굳이 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여기서라도 열심히 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예.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홍준표 후보님도 우리 당 당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실망을 주신 거거든요. 예, 그 차라리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떠나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예. 신윤들과 싸워줬으면 예, 좀 이 얘기가 좀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전에 사실은 홍준표 후보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뭐 식사도 같이 부부 예. 동반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보호하는데 네. 앞장서셨잖아요. 예. 그리고 뭐 책임 총리제 얘기도 그때도 나왔었던 걸로 예. 봤고 그다음에 뭐 그 한동훈을 막아주겠다 본인을 시켜주면 뭐 예. 이런 얘기가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이번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한 놈한테 두 번 뭐 내다바이라는 뭐 그런 일본 말까지 써가면서
당한 것은 처음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분노감을 표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이 있는 한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여기 남아 계시면서 예. 사실 저희 당에 윤석열 그 전 대통령 부부가 끼친 그 그림자, 예. 어두운 그림자가 적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 친윤이라는 분들이 그 우리 당에 끼친 예. 제 개인적으로 보면 해악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나서서 맞서서 그것과 싸워 나가는 발언을 해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 당이 친윤으로부터 완전히 예. 벗어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 될 수 예.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저렇게 뭐 하와이 가셔서 예. 그 수수께끼 하듯이 저런 행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더 당당하고 홍준표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능적으로는 재밌는데요. 예. 정치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예. 그래서 무의미한 것 같은데 네. 왜 거기 가신 분들은 그렇게 가서 뭐 열심히 하는 듯이 막 전언을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예. 보기에는 그 행위의 목표가 무엇인가? 예. 그 이준석 후보와의 양자 단일화가 예. 됐든 아니면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죠. 예. 시장님을 찾아가는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승리에 대한 절박감이나 승리에 대한 어떤 비책으로서 예. 아주 그냥 절박한 마음에서 이거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럼 예. 정말 훨씬 더 절박하고 예. 치명적인 수를 예. 쓰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간절함은 없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라도 아님 말고 예. 이거라도 해야죠. 앞으로 14일 D-14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빅텐트다 뭐다 예. 해가지고 오늘은 뭐 새미래당도 만나고 뭐 손학규 전 대표도 만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소위 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강제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빅텐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그 캠핑 다닌 분들은 알 텐데 그 리빙 텐트가 있고 그 안에 숙식용 예. 이너 텐트가 있거든요. 예. 텐트 안에 있는 조그만 텐트. 예. 이너 텐트 내지는 빈 텐트. 예. 조금 심하게 얘기해 보면 지금 정치적 낭인들을 여기저기 정치적 난민들을 여기저기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난민촌 찢어진 텐트가 될 예. 가능성이 커요. 예. 오히려 이재명 빅텐트가 진짜 빅텐트가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자 여러 가지 아, 말이 잘 나가신다고 말이야. 아니 뭐 저희들이 뭘 잘 나가요. 아니 저도 좀 어떤 신 의원께서 무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근데 상당 부분 공감이 가서요. 그 지금 어련하시겠습니까? 아니 자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려고요. 자 하나는 지금 이 아까 여러 가지 의원들의 심정이 아님 말고 이거라도 해볼까 이런 절박함이 안 보인다. 동의하시잖아요. 그 절박함이 안 보인다기보다는 예. 뭐 뾰족한 수가 없다. 예.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예.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뭐든 좀 해보자. 예.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절박함은 있습니까 보시기에? 그것도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절박함에 대해서는 뭐 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예. 뭐 그 제가 알기에는 김문수 예. 후보님 캠프 쪽에서는 예. 그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지는 않다. 예, 그래서요. 뭐 예, 이런 그 부분을, 예. 이런 비난들 예. 이런 불만들이 있으신 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후보가 그 예를 들어 유세를 하는데 예.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원들보다는 무슨 뭐 우리공화당이나 네. 그다음에 무슨 그다음 자통당이라든가 예. 통일당.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의원들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예. 적극적이지 않은 그래서 또 뭐 일부에서는 그냥 선거 끝난 다음에 네. 빨리 당권이나 어떻게 차지하려는 뭐 이런 네. 생각을 혹은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들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지역은 잘 안 가봐서 모르겠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의원님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예. 불만이나 의기소침 내지는 뭐 뾰족한 수가 없으니 예. 뭉툭한 수라도 내보자 예. 뭐 이런 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원래 대선 때 제일 힘이 세지는 사람이 예. 후보 일정 관리하는 예. 사람이거든요. 예. 후보 그리고 메시지 관리하는 사람. 예. 그리고 후보 일정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지난 윤석열 캠프 당시에 예. 일정 관리했던 강명구 의원, 예.
지금 일정 관리하고 계세요. 예. 메시지 담당했던 조지현 의원, 예. 메시지 팀장이세요. 예. 그다음에 수행단장했던 이만희 의원, 또 수행단장이세요. 예. 그다음에 수행실장했던 이용 의원, 수행부단장이에요. 예. 그냥 친윤 캠프가 그대로 김문수 캠프가 됐고 예. 실제로 거리에서 동원되는 거리에서 유세에 이렇게 나오는 예. 분들은 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 쪽이거나 또는 소위 아스팔트 우파라고 말씀 흔히 칭해지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에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친윤 캠프가 그대로 옮겨와서 가 있으니까 아니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예.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를 전부 다 친윤이 그대로 한다고? 예. 그럼 우리 뭐 하자는 거, 예.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낭패감이 저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그 친윤과 절연을 해야 예. 된다라는 얘기는 뭐 저희가 계속 예. 주장을 해왔죠. 예.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내란과 탄핵과 비상계엄의 강을 건널 예.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예. 아, 충족되지 않았군요. 뭐 다 아시잖아요. 아니, 제가 왜 새롭다는 듯이 물어봅니까? 아니,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요. 예. 충족되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고 했는데 도와서 저는 충족됐다고 규정한 거 되지 아닌가요? 않으면 돕지 않는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아, 없어요. 그런가요? 예.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안 되면 예. 우리는 집니다. 예. 아, 라고 얘기를 했었지. 예. 충족 안 되면은 돕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얘기한 제가 사실이 지금 없어요. 근데, 예. 근데 사실 예. 뭐 우리 김종혁 예. 그 전 최고위원께서는 한동훈 전 예. 대표를 돕고 있으니까 좀 앞에서 내놓고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감이 있지만 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 되게 얄미울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왜요? 특공대라고 해서 예. 오늘 부산부터 이제 유세하신다고 했어요. 예. 선대위와 상의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대위랑 상의하면 김문수 후보 일정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마치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요청을 계속해서 뿌리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딱 막는 거죠. 아, 그래요? 선대위와 상의하지 않는다. 예. 나는 내가 알아서 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김문수 후보와 절대 겹치는 동선을 하지 않겠다라는 아, 얘기예요. 이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예. 그 김문수 후보는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당내 구테타에 의해서 예. 그 날아가셨던 후보잖아요. 예. 쫓겨났던 예. 후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꽃가마 태워서 한덕수 후보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 그것이 막아진 게 왜 막아진 겁니까? 예. 그거 한동훈 후보가 반대해서 막아진 겁니다. 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일제히 이거는 아니다라고 예. 하면서 그 당일날 저도 다 우리 지지자들한테 이건 아닙니다. 예. 당원 여러분 이렇게 당을 구테타식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라고 했고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당에서 요구했던 것이 당원들에 의해서 거부된 예.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된 게 예. 한동훈 후보가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인 예.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얄밉다기보다는 일단 감사해야죠. 그리고 아. 실제로 예.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것은 예. 북한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라는 한동훈 후보의 아. 회복 메시지였다. 예. 그것이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예. 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아주 맹렬하게 서로 예. 경쟁했던 후보가 예. 그 자기가 후보가 안 됐을 때 떨어진 후보가 그 후보를 어떻게 도와주냐는 예.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예. 이명박 후보 때 박근혜. 잠시만요. 그거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네. 광고 좀. 네,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시다가. 예.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예. 거의 후보에서 쫓겨났다가 예.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한동훈 후보의 덕이었다. 예. 이건 뭐 분명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부산에서 지금 오늘 6시부터 그 지원 유세를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예. 뭐 빨간 옷 입고 2번 붙인 거 예. 입고 유세를 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뭐 열광했는데 예. 저희가 부산에서부터 올라가고 내일은 대구로 올라가는데 예. 그 이유는요. 저희가 부산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예. 예. 아시잖아요. 예. 여론조사. 예. 대구에서도 뭐 이게 힘들다.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보수 전체가 정말로 굉장히 괴멸 상태의 위기에 빠지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긴급 투수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활동들은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이명박 후보 그때 후보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그렇게 무슨 고문 뭐 아무것도 자리를 맡지 않고 예. 그리고 이렇게 돌았어요 본인이.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그 윤석열 후보에게 떨어진 다음에 예. 각자 자기가 알아서 돌았어요. 그거는 더구나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 완전 입장이 달라요. 예. 계엄에 대한 거. 예. 그리고 탄핵에 대한 거.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이겼으니까 예. 당연히 우리 당 후보로서 이렇게 지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생각이 다른데 예. 그 부분을 같이 서서 예. 마치 내가 그 생각에 동의한다라는 식의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예. 거예요. 그건 역으로 예.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방에서부터 열심히 돌면서 돕고 있는데 그거를 뭐 네가 돕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제가 김문수 예. 후보의 빙의해서 이제 김문수 좋습니다. 후보 입장에서 예. 얘기를 하면 예. 억울한 점도 있고 네. 많이 어려웠죠.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측면에서 이거는 쿠데타다 이런 식의 예.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한 것도 예. 고맙긴 한데 지금 이 선대위와 관계없이 선대위랑 상의를 해서 사실은 예. 영남이 무너진다. 그러면 무너지는 영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한동훈 후보에게 어느 정도 뭐 전권을 주고 그쪽 상임위원 그쪽에 선대위원장을 준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내 정치에서 맞아요. 예. 어떻게 해도. 근데 선대위와는 상의 없이 움직이겠다. 네. 그거 그냥 자기 장사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약간 이제 다시 김문수 후보 입장에 예. 다시 빙의해서 말씀드리면 막 대청소를 하는데 네. 며느리는 네. 아궁이 굴뚝 네. 어려운데 막 청소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신우이는 네. 방에서 살랑살랑 네. 빚을만 거기 하고 며느리는 있어요. 본인입니까? 네, 그렇죠. 네. 김문수. 네. 살랑살랑 네. 빚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데 가서. 네. 그러면 야, 너 왜 청소 안 해? 야, 나도 청소했잖아. 라고 네. 말을 하지만 실제 고생한 며느리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서운할 수 있죠.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예. 우리 당의 네, 추정입니다. 예. 사정을 잘 모르셔서 하는 예.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후보도 지금 친윤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날 도와주고 있나? 의심이 라는 있겠죠. 의구심을 네.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저희는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속된 말로 죽이지 못해서 네. 안달을 했던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장악하고 있는 선대위에 가서 이분들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서 행동을 하라는 거는 네. 넌 가서 죽어라라는 얘기하고 다를 게 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후보랑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거지 뭐, 예. 사실은. 아니, 아니,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급이면 후보랑 직접 다이렉트로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를 통으로 맡기는 거죠. 후보도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에이, 저도 후보- 대선 한두 번 치른 사람이 아닌데. 후보 본인도 지금 이런 예. 내부의 어떤 미묘한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예. 현실이에요. 예. 사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여쭤봤지만 한동훈 후보가 왜 고마움을 못 느낄까? 아까 저 신 의원께서는 빙의해서 말씀하신다는데 관찰자로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아까 그거예요. 자기 장사란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까 성인이 아니라 그러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부산 가서 와 하고 하는데 이게 선거를 이기자고 지지를 호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유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서는 그래서 이쁨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쪽 김문수 후보 쪽 입장에서 보면 아니 예. 김문수 후보하고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무슨 이쁨을 받습니까? 예, 예. 우리 가치가 달라요. 그렇지만 같은 당에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경쟁을 해서 졌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바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예.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해를 예. 받았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비상대책위원장 예. 할 때 당대표를 할 때 그리고 당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예. 쫓겨난 후보예요. 예. 근데 그 후보한테는 예. 그렇게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예. 너는 성인의 관대함으로 남을 대해라 예. 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아니, 저는 성인의 관대함으로 예. 뭐 타인을 대하라 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정치가 또 네. 뭐 종교 사업도 예. 아니고 예. 그냥 밥 사주고 욕 먹지 마라. 예.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고생을 했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해줘. 왜 밥 사주고 욕 먹지? 아니,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아니 한동훈 전 열심히 대표에 하고 대해서. 있어요. 본인은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랬으면 결국은 좋겠습니다. 보수를 구해내기 위해서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 한동훈이 한 얘기가 다 맞구나. 예. 그래서 저 사람이 한 대로 갔어야지 보수가 사는 거였구나. 예. 라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를 당선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사후에 한동훈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저도 들려서 뭐 어떻게 할까요? 더 이 얘기.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들리긴 해요. 뭐냐 하면 지금 김철호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 가치관이 다르다. 지금 후보랑은. 예. 가치관이 다르고 진 후보다. 여러 가지 감정적 골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성인적 심정이 돌 수는 없다. 진 그러나 후보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하는데 그거는 지금 어쩔 수 없고 나중에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니 정리되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 밑에 가 있는 김동연 예. 지사라든가 그때 경선에서 진 분들 예.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이분들은 뭐 크게 다를 것 같습니까? 예. 아니 지금 역대까지 정치판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특별히 달랐던 것 아니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달랐어요. 아, 그런가요? 윤종희 예. 최고위원님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예. 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 지고 나서 마음이 참 쓸쓸하고 외롭지만 그 뭐 자기당 선거운동을 예.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에요. 예. 아, 예. 밥 사주고 욕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얘기입니다. 되게 즐거워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보여요.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할 겁니다. 네, 좀 잘하시는 게 좋겠다. 참나. 자, 그런데 김동연은 선대위 안 들어갔다는 어떤 그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아, 예를 들면 예. 사실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예. 내전이 더 치열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이낙연 후보와 그 이재명 후보 간에 벌어졌던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더 심한 거예요. 예. 하지만 그러나 대의명분을 위해서 그걸 딛고 예. 그다음에 자신들이 지켜야 될 가치, 예. 자신들이 보호해야 될 자기의 예를 들면 보수 내지는 진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적 자세를 요구하지 마라. 성인적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요구하지 그리고 않는다니까. 그런 경우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두 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견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뭐 다들 예, 뭐 들으신 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더 다른 얘기입니다. 이번엔 이준석. 김준석. 이준석. 이준석이라는 인물. 뭐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는 데는 두 분 동의하시나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불가능한가요? 단일화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할 거고? 왜냐하면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으면 단일화를 하죠. 예. 근데 예, 단일화해서 이길 전망이 없어요. 어느 그때 쪽도. 단일화 전망도 없다. 제로에 예. 가깝다. 예. 동의하십니까? 최고위원. 이길 수 있으면 단일화를 할 것이고 예. 만약에 단일화를 해도 예. 뭐 질 것이다라는 예. 게 확실해지면 왜냐하면 이겨야지 전리품을 놓고 뭐 나를 총리를 예. 주세요, 예. 뭐 당권을 주세요, 뭐 가지고 얘기를 예.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면 뭐 할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이준석 후보는 그 얘기는 했습니다. 이길 것 같아도 안 하겠다고. 아, 그거는 뭐 지금 하는 소리고요. 예. 이길 것 같으면 하지 왜 안 자,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선 두 분 다 이견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은 말입니다. 대단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여기는 뭐 이견이 없이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그 표의 일부도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한테. 그 정치적 한계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예. 이번 TV 토론에서도 봤지만 예. 왜 비호감 1인지를 국민들 앞에 만천하에 밝혀줬어요. 예. 비호감이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수위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후보들 중에서. 지금 조사는. 예. 예. 그 뭐냐면 이분이 말하고 있는 그 정치적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예. 공통점은 전제가 같은 점은 같이 인식을 하고 예. 의견이 다른 점은 근거를 가지고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토론을 소위 키베라고 하죠. 키보드 예. 배틀에 마지막 댓글은 내가 써야 이기는 예. 거야라고 예. 하는 키베의 막대 정신으로 토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꼬리 잡고 극단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예.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토론 보면서 저분이 그 두 자릿수 득표를 예. 스스로 막고 있구나. 쉽지 않겠다. 예, 그 자릿수. 딱 그 소위 예. 이준석 그 후보의 팬덤을 향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 참
아이고야 어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내가 앞에 있었으면 혼냈을 거다. 점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당의 대표입니다. 아무리 본인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 어려봤자 한 5살 어려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이준석 후보는 아마 정치권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혼났을 겁니다.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권의 키워드 배틀에 막대 정신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신의원 보시기에는 어렵습니다. 정치적 확장은 어려울 것이다. 어렵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타겟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비호감 정치인에서 뭐 선두를 되게 다투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젊은 정치인인데 그렇게 비호감이 됐다는 게 이유가 뭘까? 그건 뭐 정책적인 선명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약간 이분이 이제 그 20대 남과 2대 남과 2대 녀를 확 갈라치게 하면서 한쪽을 선택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엄청난 비호감으로 자기 업보로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저는 이제 아까 신 변호사님 얘기를 했지만 약간 내로남불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물론 이 천하용인으로 자기가 그 뭐 데리고 있었다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자기 수하처럼 쓰였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당의 당도 다르고 여기 비대위원장인데 내가 옆에 있으면 혼냈을 것이다라고 무슨 아주 듣기 안 좋았어요. 애들 다루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정작 본인은 어땠냐면요. 본인이 당대표를 할 때는 다른 자기 아버지 뻘에 5선 6선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당대표입니다. 뭐 이러면서 자리에 대한 존중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리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면서 윗사람들한테 훨씬 나이 많은 이거를 분들한테 들으면 할 말 얘기하고.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준석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꼭 지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킵에 막대 타듯이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굉장한 모순적인 발언을 했어요. 김문수 후보에게 저 그거 보고 정말 웃겼는데 김문수 후보에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저 이재명 후보를 때리자는 얘기인가 보자. 그러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놓고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있는 거 아세요? 언제 입당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본소득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대표가 누구였어요? 이준석 후보였어요. 그럼 본인이 당대표 있을 때 얘기는 그럼 사실 김문수 후보가 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신 당대표 있을 때도 그 기본소득이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당신은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셨어야 돼. 근데 김문수 후보는 컨텐츠가 부족했고 이준석 후보는 막대 킵에 막대 타듯이 사람을 굉장히 바보 만드는 방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본인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게. 오늘 두 분 말씀대로란 말입니다. 만약에 대선이 이대로 어떤 고착화돼서 끝난다면 만약에요. 이준석 후보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0%를 못 넘으면 일단 물질적인 그 금전적인 손해도 뭐 엄청나겠죠. 3억 원에 달하는 기타금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뭐 선거 비용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보전을 받지 못하니까 그 개혁신당이 굉장히 강한 그 큰 당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질적인 손해도 많을 것이고 또 정치적인 부분 정치적으로는 명백히 한계를 보였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인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 반사 이익을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뭐랄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러면 본인한테 거기서 타격이 있는 겹지 않을 겁니다. 데미지가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타격이 클 겁니다. 뭐 저도 근데 그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딱 고층을 향해서만 메시지를 내고 있고 실제로 그 많은 그 언론에서 정책별로 비교를 쭉 한단 말이에요. 새 후보하고 뭐 권영국 후보까지 비교를 하면 공란이 가장 많은 후보가 이준석 후보예요. 정책 없음이 제일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딴 사람 말꼬리 잡고 이런 거보다 일머리를 잡고 컨텐츠를 충실히 하는데 그 조금 더 시간과 공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그 한계 비호감 1위에서 내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시간 다 돼 가는데 한 1분 좀 더 남았는데
뭐 그런 저런 다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오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배우자 토론? 예, 배우자 토론. 왜 그런 어떤 실책이 나온다고 보세요? 실책이라고 제가 그냥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예. 아니 그거는 뭐 이래저래 네.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좀 공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누구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 입장을 바꿔놓고 민주당이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그 좀 무리한 네. 요구 사항들을 하게 마련이에요. 예.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나 그 결과를 예상 못했다는 게 너무나 미숙해 보여서요. 아니 근데 예.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미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부인에 대한 토론을 하자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할 예. 거야?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대선을 무슨 뭐 부인의 그래서요. 부인을 보고 대선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또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겁니다를 예. 이렇게 역설적으로 스스로. 시인하는 예, 거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별로 그렇게 현명한 정책은 아니었던 거죠. 잊혀지고 싶었던 김건희 씨를 이번에 두 사람이 예. 호출을 했어요. 예. 하나는 실은 김용태 예. 비대위원장이 호출을 해버렸고요. 배우자 토론이란 예. 말로. 그 다음에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냈다라는 예.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해놓고 예. 고검에서 재수사하라. 라고 하니까 버티다가 말고 예. 지금 탈출하는 중 아닙니까? 예. 이건 뭐 악재죠. 두 분- 김건희 국민들이 예. 또 떠올리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아, 이게 힘들어 여기 나오면.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김정혁, 신장식 두 분이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예.